여러분 안녕하세요. 4시 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초등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뭐 엄청 이 간단한 얘기를 한번 길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증의 이름은 바로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입니다. 이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에는 취득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교대를 나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고요. 그거 말고도 약간의 틈새 시장 같은 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틈새 시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교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그 대학에 대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에서 교육대학을 졸업하는 방법입니다. 어디냐고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디예요? 서울교육대학교죠. 옆에 가면 뭐 있죠? 경인교육대학교 있습니다. 또 옆에 가면 뭐 있죠? 춘천교육대학교가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가면 뭐 있어요? 청주교육대학교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교육대학교라고 이름 붙어 있는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엄청 쉬워요. 졸업만 하면 자격증을 그대로 줍니다. 얼마나 좋아. 이거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런 교육대학이 아닌 대학에서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바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면 여자만 갈 수 있네요. 여자만 갈 수 있습니다. 남자는요? 없어요. 교대를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마찬가지로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있어요. 한국교원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모르시는 분도 엄청 많죠. 저도 교대에 처음 가서 알았어요. 교원대라는 게 있다는 게. 이 교원대에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이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시면 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냐고요? 바로 제주대학교입니다. 왜요? 제주대학교는 특이하게도 왜 있냐고요? 예전에 제주교육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뭐 인원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교대 통폐합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랑 제주교대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에 있는 초등교육과에 입학하시면 여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뭐겠습니까? 뭐긴 뭐예요? 교대에 가는 방법밖에 없죠. 가장 쉽습니다. 교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전국에 교대 몇 개 있느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이렇게 총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좋냐고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이거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하나 있죠. 교대는 아니었지만 또 뭐 있죠?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화여대 사범대학교 초등교육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쉽게 설명하면 전국에 있는 13개 대학교를 입학하면은 바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교대 입시에 대해서 썰을 풀게 되면 굉장히 길게 풀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교대 입시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이러한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충분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1990년대에서는 사실 교대 입결이 굉장히 낮았어요. 몇몇 아주 인기 있는 그래서 인기 있다 그러면 서울교대가 되겠죠.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랬었고 별로 인기도 없었고 뭐 취직이 잘 되다 보니까 교대에 굳이 갈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등록금이 거의 무료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 IMF가 들어서면서 교대 입결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입결이 뭐냐 자꾸 입시 결과 같은 거지요. 뭐예요? 입학 그 수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한 20 몇 년 전 얘기인데 굉장히 그러다가 여기 수직으로 쫙
상승하게 되는데 이게 하늘 모르고 상승할 것 같다가도 언제쯤 한번 꼬꾸라지게 되냐면 2008년부터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게 됩니다. 그 2008년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 뭐 서울교대 같은데 들어가거나 할 때 어느 수준이었냐면 서울대 하위권과 아니면 연고대 상위권까지도 예, 합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결이 상당히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확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커지기 시작되는데 대체적으로 그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대 입시에 대한 썰은 추후 동영상에서도 풀겠지만 굉장히 폭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폭이냐 위로부터 하면은 한 연고대 중하위권과 물론 서울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건대, 동국대, 홍익대 이 정도 수준 건동홍이라 그러죠. 이쪽까지 아래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것이 문이과로 또 나뉘게 되면 또 문이과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게 되고 또 뭐 있냐면 문이과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남녀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도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교대 입학하는 데 있어서 정원을 성비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일반 한 성비가 그냥 다 차지하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사실상 교대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남성 할당제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요즘 입시의 특징이 뭐냐면 남녀 차이도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2013년도까지가 약 하락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하락하게 되는 건 뭐였냐면 임용을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임용시험을 보게 되죠. 임용시험 경쟁률이 이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 경쟁시험이 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결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조절이 되다가 2015년 이후부터 다시 입결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임용 TO가 전국 기준으로 한 1.5명 정도로 맞춰지게 되거든요. 경쟁률이 1.5대 1이란 뜻이에요. 전국 기준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되다가 2020년대쯤 다시 와서는 다시 입결이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입결하려고 그러면 일반 평준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아마도 반에서 1, 2등 정도 하는 학생이 전국 평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 재수생한테 N수생이라 그러죠. 재수생한테 거의 무덤과 같습니다. 이건 거의 현역들, 고등학교 현역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게 이 교육대학교 입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점도 많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교사 되려면 반에서 1등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교대에 입학을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상해서 교육대학교 생활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냥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의 애들이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로 다 모아놨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잘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대학 생활을 4년간 하게 됩니다. 이 대학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임용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초등교사 임용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임용 시험에 대학교 성적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내신 성적이 반영이 돼요. 그래도 일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점 만점에서 1등은 20점을 받게 되고 꼴등은 15.5점을 받게 됩니다. 한 등급 간에 0.5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임용시험에 합격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대학교 시절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4년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등수가 나는데 이게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과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협업 능력이라든지 협동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내신 대학교 내신이죠. 대학교 내신한 표현이 좀 웃긴데 대학교 내신을 굉장히 높게 받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자격증이 취득이 되고 학점으로 자기의 대학 내신 성적 등급이 결정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임용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전국 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굉장히 낮아요. 실제적으로 1.9대 1 정도밖에 안 돼서 2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은 합격하고 한 명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너무 쉽다 이 세상에. 아니, 다른 공무원은 50대 1이라는데 또는 막 100대 1이라는데 말이야 2대 1밖에 안 된다니 굉장히 쉽죠.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그냥 허수가 없어. 왜냐하면 오직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교대를 졸업하면 말 그대로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하게 돼서 교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실배수가 그대로 실 경쟁률이 됩니다. 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호 지역이 있어요. 선호 지역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대도시가 되겠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점 몇 대 1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합격하는데 쉽지는 않죠. 3대 1인데 뭐야 아직은 공무원 다른 데는 더 힘든데 3대 1밖에 안 돼? 그게 1, 2등 하던 애들이야 반에서. 근데 공부 계속 열심히 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경쟁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용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령을 받고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방법은 10개의 교육대학을 졸업하거나 3군데 교원대 또는 뭐 있었죠?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또 뭐 있었죠?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 취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 후배 중에 팔수한 아이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야. 똘똘한 아이고 현직에서 기간제 교사로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쉽게 얘기하잖아요. 남은 그거 2대1, 3대1밖에 안 되는데 왜 못하냐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번 동영상에 2가지 정도 나가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교육대학 입시에 대한 거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용고시 입시에 대해서 임용시험이죠. 임용고시가 아니라 임용시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